시키면 안 되죠. 자, 원래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순모 스카프가 얼룩배기 작업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겹쳐진 부위가 있습니다. 겹쳐진 부위에 얼룩배기 작업을 하다가 옷을 탈색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요 부분 염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 염색. 이 부분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약품과 염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색소 회복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옷의 어류의 색상과 흡사한 염료를 준비합니다. 염료. 자, 그러면 먼저 이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소 회복제를 조금 붓고, 여기에 색소 회복제를 이용하지 않고 물로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을 이용할 것 같으면은 얼룩이 지고 청이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색소 회복제는 염료를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염료를 이렇게 한 방울 넣고 먼저 젖습니다. 지금 보면은 색상이 좀 진하죠? 자, 붓을 이용해서 바를 수도 있고, 이 에어건을 이용해서 바를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크면은 이 에어건을 이용해 주시고, 범위가 좁으면은 이 붓을 이용해서. 자, 색소 회복제에다가 염료를 탄 것을 바를 때 주의할 점은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붓을 염료에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바로 옷에 바르면 안 됩니다. 항상 타올에다가 붓에 묻어있는 수용성, 즉 말해서 물기는 다 뺍니다. 빼고 나서 손등에 한번 발라보세요. 발라보면은 물기는 별로 없고 염료만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자, 이게 겉면이고 앞면입니다. 안쪽부터 살살 발라 나오는 겁니다. 항상 염색 작업을 하실 때는 안쪽과 바깥쪽이 같이 탈색이 되실 때는 안쪽부터 천천히 발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욕심에 한 번만에 다 하려고 염료를 많이 칠하게 되면 분명히 얼룩집니다. 이 염색 작업은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드라이기로 일단 말려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찍어서 붓에 묻은 염료를 다 빼주시고, 살짝 항상 이 부분 염색을 할 때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 경계선 있죠? 요 주위에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지 말고 그 안에서 붓의 움직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붓의 움직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말아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한 부분을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번 정도의 붓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염료를 고농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열하게 해서 부분적으로 살짝 올려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 5, 6번 하다 보면 색깔이 비슷해집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염료를 많이 찍어서 원단에 바르게 되면 청도 생기고 얼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지금 이쪽은 아직 하지 않았고 이쪽은 한 겁니다. 점차적으로 차이가 나죠.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이 부분 보색할 때는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은 바로 다시 다치고 다시 재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염색을 하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색깔도 맞지 않고 다시 염색하다가 다시 지워야 되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염색하기 위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이 부분 염색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색깔이 주위에 원단 색깔과 같아지고 있죠. 지금 이쪽과 이쪽 차이를 보세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한 4번 정도 해봅니다. 4번. 한 10번 정도는 해야지 맞아질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연료를 좀 더 섞고 진하게 해서 하면은 색이 빨리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은 그래 하다 보면은 아차 실수로 한 번만에 색깔이 다른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이 보색 작업 하실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깝깝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너무 깝깝하다 할 정도로. 지금 5번 칠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실 때 붓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 하세요. 한 방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 실의 사선 있죠. 이때 쓰는 대로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이 보색 작업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붓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럼 좀 더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는 이 에어건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피스건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피스건의 간격과 이 조절해 주는 것, 이렇게 양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잠궈 가지고 약간 열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올 듯 말 듯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원이 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피스건도 가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멀리 되면은 이렇게 분사되죠. 가까이 되면 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가까이 되면은 진하고 멀리 되면은 한번 보세요. 표가 안 나죠. 그래서 항상 피스건을 쓸 때는 멀리서 욕심내지 마시고 한번 뿌리고 말려주고 또 뿌리고 말려주고 붓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빠르죠. 확실히. 자, 지금 색상이 조금 진해진 것 같아요. 이제 붉은색이 좀 돕니다. 붉은색. 너무 좀 진했어요. 이건 어차피 안쪽이니까 이 바깥쪽이 더 중요한 거니까 한쪽은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편하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프레이 작업은 테크닉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스프레이건을 어떻게
가까이서 하느냐 멀리서 하느냐 짧게 끊느냐 안 끊느냐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숙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럼 바깥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을 뽑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까지 점점 올라오고 있죠. 붉은색이 좀 도죠. 그리고 스프레이 작업을 하면 한 다음에 이 원단에 염료가 골고루 분포가 되게 손으로 이렇게 좀 문질러 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원단은 뒷면이 아닙니다. 굴곡이 항상 있어요. 그 굴곡 사이에 염료가 좀 파고들을 대로 일면 보가시라고 하죠. 보가시. 이 보가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밑에 손을 놓고 아니면 이런 데 놓고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면은 색상이 묻지 않은 곳까지 골고루 좀 퍼집니다. 이 보가시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로 보가시 작업을 하면 얼룩이 집니다. 항상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서 손바닥을 밑에 놓고 이렇게 골고루 좀 문질러주세요. 지금 어때요?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이 보가시에서 이 색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색이. 지금 밑에 이렇게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원단은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는데 이 색소회복제는 광택도 살려줍니다. 이 자체가 광택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염료를 뿌리게 되면 광택이 죽는데 이거는 색소회복제가 염료의 광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단의 색상이 죽지 않고 광택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염료 작업을 할 때는 색소회복제를 이용해서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한 80% 올라왔죠. 이 염색 작업은 인내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절대 성질 급하게 한 방에 끝낸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때요? 약간 남았죠? 그럼 이 경계선, 이 여기는 넘어서면 얼룩이 접힙니다. 이 원색과 바르는 색이 같이 겹쳐지면 여기가 테두리가 생기겠죠. 절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안쪽에 바르고 양쪽은 손으로 제가 금방 한 보가시 작업 있죠.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는 작업. 이 보가시로 넘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보면 얼룩이 딱 생깁니다. 동그란 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문질러서 색을 옆으로 거져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완벽한데 아직 완벽하게 표현하죠. 원형에는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을 빼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아무리 똑같이 해서 발라도 똑같은 색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고 나서 전체 볶아식을 한번 해줘야 돼요. 볶아식 전체적으로. 지금은 빠진 부위만 하고 있는데 이 주변 부위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위를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염색을 하다 보면 사고로 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염색을 하실 때. 수건 하나 좀 주세요. 항상 이 염료 작업을 할 때는 주위를 깨끗하게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위에 뭐 염료가 좀 튀었다. 그러면 예상치 않게 옷에 얼룩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붉은색이 좀 들어요. 여기 지금 청색을 조금 가미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청색이 10번입니다. 10번. 요거도 마찬가지 색소회복제를 좀 넣고 여기다가 청색 영역을 한 방울만 딱 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청색을 항상 우리가 그 세 개의 삼원색 있죠. 청색, 빨간색, 노란색. 그러면 우리가 얼룩 빼기 작업을 하다가 색깔이 까질 때 제일 먼저 까지는 색상이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이 까집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원색이니까 노란색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청색이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붉은색을 올려줬고 마무리로 위에 청색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청색이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단을 잡고
보세요. 밑에 붉은색이 있고요. 지금 붉은색이 있는데 청색을 발라주니까 좀 색깔이 달라지죠. 몇 번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볶아시를 해주시고, 옷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비자가 봤을 때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만 하면 잘한 겁니다. 원색과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볶아실 하니까 지금 이쪽과 이쪽이 어때요? 색상이 보시면은 이쪽은 붉은색이 많이 들었는데 이쪽은 붉은색이 좀 감춰졌죠. 청색이 들어가니까 붉은색이 좀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스테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싶으면 욕심내지 마시고 스톱하세요. 스톱하시고 나서 하시고 나서 계속 욕심을 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음도화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칠하고 나서 문제를 주는 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볶아서 좀 해주시고. 기모를 좀 살려줘야 돼요.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워있는 기모를 올려줌으로써 그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착시 현상. 그리고 주위를 볶아시에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염색을 하다 보면 이 테두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이 손으로 가지고 볶아시를 잘 해주면 색상도 연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맛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는 요 부위입니다.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거의 식별이 안 되죠. 자, 원래 보색은 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욕심을 내게 되면은 얼룩이 진다든지 청이 생긴다든지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셨죠? 이 보색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